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고 입안에서 맴도는 단어가 끝내 나오지 않아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 여기고 넘기셨다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막혀가는 뇌 속 모세혈관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했던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대화가 끊기며 머릿속이 뿌옇게 가라앉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뇌혈관을 되살리고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말하려던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며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험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은 뇌 속의 작은 모세혈관들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대화 도중 익숙했던 이름이 불현듯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순간들이 반복될 때,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음이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이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노폐물로 인해 막히기 시작하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머릿속이 뿌옇고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며 집중력 떨어지고 대화의 흐름이 자주 끊기게 된다. 정밀 검사를 받아도 큰 혈관은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별일 아니라고 넘기기 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점점 뚜렷해지고 결국에는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의 막힘이 우리의 기억력과 사고력, 나아가 삶 전체의 활력을 위협하는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저는 수십 년간 내과 진료를 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였던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뇌혈관 질환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하였다. 처음에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끊기는 정도의 사소한 실수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어느 순간 기억력 저하가 뚜렷해지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실제로 젊었을 때는 총명하고 활력이 넘쳤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서히 자신감을 잃고, 나중에는 치매 진단을 받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충격과 슬픔을 함께 겪는 장면들을 지켜보며, 저는 뇌혈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초기에 잡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복잡한 약이나 수술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증상을 놓치지 않고 제때 대응하는 것이며, 작은 변화와 습관의 힘이 결국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상 현장에서 몸소 확인해왔다. 저의 오랜 친구 박성호 씨는 평생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다. 환갑이 지난 후에도 매일같이 등산을 다니며 활기차게 생활했고, 누구보다 씩씩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그는 진료실에 들어서자 조심스럽게 요즘 들어 자꾸 말을 잊어버리고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다고 털어놓았다. 어제 함께 식사했던 식당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애쓰다 결국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장을 보러 갔다가도 무엇을 사러 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이 늘어나면서 점점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늘 자랑하던 총명함과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정밀 검사를 권유했고, 검사 결과 큰 혈관은 멀쩡해 보였지만 뇌 속 깊은 곳에 미세한 모세혈관 일부가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으며, 저는 복잡한 약물 대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제안하였다. 바로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어 마시고, 식사 때마다 석류즙 한 잔과 다양한 채소를 챙겨 먹는 단순한 습관이었다. 박성호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제가 권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망설였지만 결국 믿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어 마셨고 그 작은 습관이 그의 뇌와 혈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레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산은 혈관벽에 끈끈하게 달라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역할을 하며 마치 청소부처럼 막힌 모세 혈관을 하나둘 뚫어주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뇌 속 혈관이 다시 열리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기 시작했고 뇌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한 달 남짓 지난 뒤 진료실을 찾은 그의 얼굴은 처음과 달리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대화 도중 단어가 막히던 일이 거의 사라졌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떠오르지 않던 단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입술 위로 흘러나왔고 예전의 기억조차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레몬의 유기산이 혈관 속을 깨끗이 청소한 덕분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레몬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서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따뜻한 물이 혈관을 이완시켜 흡수율을 높이고 유기산이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 뇌를 맑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레몬은 단순히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통해 혈관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레몬 속에는 비타민C와 셀레늄,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혈관 건강은 결국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박성호 씨가 꾸준히 레몬물을 마신 후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회복된 것은 바로 이 항산화 성분의 덕이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면서 뇌세포의 손상이 예방되고 염증 반응이 억제되어 전반적인 뇌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그 결과 기억력과 사고력이 점차 선명하게 돌아왔다. 레몬의 귀한 성분들은 과육뿐만 아니라 껍질에도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까지 활용한다면 훨씬 더 풍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껍질에는 농약이나 왁스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한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잘 세척한 레몬 껍질을 잘게 갈아 물에 함께 타서 마시거나 요리에 첨가하면 항산화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혈관뿐만 아니라 뇌를 지키는 데도 큰 힘이 된다. 석류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열쇠로 혈관 속에 생겨난 염증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소방수와도 같다. 석류에는 안토시아닌과 탄닌, 엘라그산을 비롯한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벽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준다. 실제로 박순자 씨는 오랫동안 높은 혈압과 만성 두통에 시달렸는데 병원에서 여러 약을 처방받아도 뚜렷한 개선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석류즙을 꾸준히 마신 지 한 달 만에 두통이 눈에 띄게 줄고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머리가 맑아지고 일상 속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이는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혈액 속의 탁함을 해소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석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뼈와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신의 기능을 고르게 향상시킨다. 석류즙은 씨앗까지 통째로 착즙한 것을 식전이나 공복에 하루 한 잔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씨앗에 좋은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 효과가 크다. 다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석류즙의 당분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처음 시도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석류는 뇌혈관의 염증을 잠재우고 동시에 신경을 보호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찾게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기름 선택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박성호 씨는 평소 요리에 참기름을 즐겨 사용했는데 참기름과 같이 고온에서 볶아 제조되는 기름은 과정 중에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해 체내로 들어오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폐물이 쌓이는 원인이 된다. 저는 그에게 기존의 참기름 대신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해 짜낸 생들기름으로 바꿀 것을 권했다.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하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한다. 실제로 그는 기름을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혈압이 점차 안정되고 머리가 한층 맑아졌다고 전했다. 생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볶음이나 튀김보다는 나물부침, 샐러드 드레싱, 밥에 비벼 먹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많은 양을 한 번에 사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매일 쓰는 기름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식습관의 조정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금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져 뇌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류를 방해한다. 박성호 씨는 평소 국물 위주의 식사를 즐겼는데 저는 그에게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는 방식을 권하였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금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5g 이하가 적당한데 이는 작은 티스푼 하나에 불과하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줄이고 국물의 간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단순히 덜 짜게 먹는 습관만으로도 뇌혈관의 부담은 가벼워지고 머릿속은 훨씬 더 맑아질 수 있다. 결국 소금 섭취를 줄이는 일은 사소한 식습관의 조정이 아니라 뇌혈관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된다. 뇌혈관 건강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 과일과 기름, 소금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채소가 더해져야 한다. 그러나 채소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떤 채소를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암 및 항염작용을 하지만 흡수율이 낮은데 마늘의 알리신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시금치의 엽산과 철분은 비트의 질산염과 만나 혈액 생성을 돕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아침에는 브로콜리와 마늘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가 뇌를 깨워주고 저녁에는 시금치나 비트, 양배추처럼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채소가 적합하다. 또한 조리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하여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거나 쪄야 설포라판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마늘은 으깨 공기와 접촉시킨 후 조리해야 알리신이 잘 생성된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아주 잠깐만 데쳐 엽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올바른 조합과 시간, 조리법을 지켜야만 채소의 영양이 뇌혈관에 최대로 전달된다. 더 나아가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살려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과 뇌가 긴밀히 연결된 축을 통해 해로운 염증 물질이 뇌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 브로콜리, 마늘, 시금치, 비트, 양배추와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하여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단순한 반찬이 아닌 뇌를 살리는 귀중한 약이 된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면 머리는 늘 뿌옇고 답답하며 대화는 자주 끊기고 중요한 이름이나 약속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아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빼앗아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개운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막힘없이 술술 이어지고 손주들의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불러줄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고 삶 전체가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값진 선물과 같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어 마시고 식사 전에는 석류즙 한 잔을 챙기며 밥상에는 반드시 5가지 채소가 어우러진 색색의 반찬을 올려두는 것이다.
여기에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을 사용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습관까지 더해진다면 뇌혈관은 점차 맑아지고 기억력은 되살아나며 삶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된다. 작은 시작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며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을 안겨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 작은 습관의 변화를 이어가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